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답답하고 건조했던 대기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경북 북부로는 내일 새벽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15cm 그리고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의 영향으로 공기질도 조금 회복해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10도, 포항은 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1도, 안동과 김천, 포항 모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김천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발굴된 국보와 보물 등 귀한 문화재들은 포항을 떠나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와 또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인데요. 흩어진 지역 문화재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포항시가 시립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사무소 앞마당에는 비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현존하는 신라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포항 냉수리 신라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국보 제264호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진품 국보가 야외에서 찬바람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야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환경적인 어떤 물리적인 요인 그리고 그 조류의 어떤 배설물에 의한 어떤 그 오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야외 전시를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 훼손이 더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조류 배설물에 의한 문화재 오염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비각 상단에다 이렇게 그물망까지 설치했습니다. 냉수리 신라비는 귀한 보물이 포항을 떠나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면사무소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냉수리 신라비를 제외하고 포항에서 발굴된 다른 문화재들은 전국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2009년 흥해읍 중성리에서 발견돼 국보로 지정된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있고 올해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 화석은 대전 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유물은 수만 점에 이릅니다. 지금도 흥해읍 옥성리와 냉수리 마산리, 오천읍 원동지구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유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물만 해도 8개가 있고 국보만 해도 2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외제 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포항 시민들은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전국에 흩어진 문화재를 모아 전시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으로 하고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정도로 계획 중이며 오는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포항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며 포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포스코홀딩스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에 실질적 포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백강훈, 김하영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포항과 포스코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채택한 시의회 결의문은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소재지만 포항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의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로 연어가 참 인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연어의 회귀율이 너무 낮은 데다 그동안은 양식 기술도 소비 시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와 북미 등으로 회귀하는 북태평양 연어 양식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북태평양에서 성체로 자란 연어가 산란을 위해 태어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이 연어에서 채취한 알을 가져다 민물 수조에서 인공 부화시킨 어린 연어입니다. 부화한 지 3개월째로 크기는 3cm에 불과합니다. 이후 바닷물로 옮겨 본격적으로 양식하는데 2년여 만에 성어 기준에 가까운 50cm 크기로 자랐습니다. 연어는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특성 탓에 양식에서도 독특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닷물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염분 농도를 하루에 5ppm, 3ppm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서. 북태평양 연어는 주로 아시아 쪽에 널리 분포하는데 양식에 성공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연어 양식은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대서양 연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서양 연어 수입 시장도 해마다 커져 6만 톤,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북태평양 연어는 그동안 회귀율이 떨어지고 소비 시장도 부족하다 보니 본격적인 양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3에서 한 7% 정도 회귀하는데 저희들은 0.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방류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는 인공 사육도 해서 자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연구진은 연말쯤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포항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연어 양식 사업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 충북 오창,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은 삼성 SDI, 고려 아연 등이 참여한 전지산업연합체 출범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충북 오창은 2차 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LG엔솔과 에코프로 BM 본사가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항과 울산, 충북 오창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세부 전략을 다듬어 포항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아마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텐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소방서에 전국 최초로 긴급 돌봄 시설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보육 공백을 없애는 이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살과 8살 남매가 돌봄 지킴이와 함께 알록달록 그림 그리기에 열심입니다. 핑크색이 제일 좋아? 아니면은 고동색에? 오전 내내 책도 읽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다 점심쯤 엄마가 데리러 오자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시설 특이하게 소방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119 아이 행복 돌봄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방서의 이점을 살려 아예 소방서 안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시설을 만든 겁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급할 때 이제 맡길 수 있어서 좋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애기들도 소방서 간다 하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약만 하면 생후 3개월 영아부터 12살 어린이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아이들을 직접 돌봅니다. 안 가려고 떼를 쓴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또 열심히 뛰고 노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면서 이 지역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이제 119 돌봄터가 유일합니다. 경북 전체를 따져봐도 4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119 돌봄터는 지난 2020년 경북 경산과 영덕 소방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12곳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도 예산 21억 원을 들여 9곳에 더 설치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북의 모든 소방서에 돌봄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방관서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고자 경북에서 지난해 119 돌봄터를 이용한 주민은 모두 1,600여 명.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용객 9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서가 이제는 어린이 돌봄 공백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 월성 원전과 인접한 울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특별 법안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을 대의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특별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솥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설 이후 조금 회복되나 했는데 앞으로 1, 2년은 솥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사료값이며 우사 전기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합니다. 도내 한우 농가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김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안동 우시장. 송아지가 줄지어 낙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시장에 나온 농가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부터 솥값이 형편없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이 받고 싶은데 가격이 반토막 나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살소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우시장에 경매하는 것도 많이 얼어붙었고. 영주의 한우 농가 80마리의 송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팔아도 손해라는 생각에 대부분 비유구나 번식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송아지 판매는 최대한 안 하고요. 사료나 이제 풀 같은 것도 거래처를 이제 한 군데만 두지 않고 좀 한 3-4군데 정도 두고 아무래도 이 경영비를 좀 낮추는 방면으로. 이 농가의 경우 소가 먹는 건축값도 30%, 전기세도 2배나 올랐습니다. 사실상 모든 생산 비용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오른 겁니다. 올해 송아지 한 마리에 드는 경영비는 2년 전보다 41%나 오른 평균 369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송아지 평균값은 246만 원 정도인데 마리당 123만 원 손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육 비용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의 인건비와 공급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한우 소비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솥값 하락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여만 마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할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한우 공급 과잉에 따른 도매 가격 약세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암소 자체가 워낙 그 사육 규모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공급 규모 자체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 사육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난 연말 기준 경북 도내 한우 농가 수는 직전해보다 370여 곳이 줄었습니다. 특히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재작년 63곳이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10배가 많았습니다. 한우 산업의 생산 기반인 소규모 번식 농가의 폐업이 잇따르면 경북의 한우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입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마감한 입지 공모에서는 남구 장흥동과 동해면, 북구 청하면과 흥해읍 등 4곳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5개 시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의 시작점인 울진 망향정 구간이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구간인 울진의 16.7km 구간이 먼저 마무리되면 봉화, 영주, 예천, 상주, 문경을 거치는 나머지 250여 킬로미터 구간도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28일까지 2023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에 신규 단원 20여 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포항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며 악기를 배운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장애아동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신라, 백제, 가야 등 역사문화권별로 비지정 유적과 인근 지역을 통합 정비하거나 특화 경관을 조성하는 걸로 문화재청은 기초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실사,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말 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답답하고 건조했던 대기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5cm,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의 영향으로 공기질도 조금 회복해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10도, 포항은 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11도, 안동과 김천, 포항 모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김천은 일교차가 무려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고요. 차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6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1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김천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6도, 청송은 영하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0도, 청송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